오늘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택트 관련주가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급등 양상이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 점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뭐 언택이나 컨택이 지금 시장에서 대판 싸우고 있는 그렇죠.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저는 언택주는 오를 때 매도. 이제는 차익 실현하자. 그러니까 아마존이거든요, 어저께. 네. 근데 아마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와, 아마존 하루에 8% 급등했네. 그다음에 아마존, 애플, 전 테슬라한테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급등했잖아요, 간밤에. 예, 9%나 급등했습니다. 네. 그런데 개별 보시면 나스닥이 7월 13일 날이 장중 고점은 1824입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여기 딱 보시면은 어저께 1787. 그러니까 고점에 딱 와 있죠. 그렇죠. 다우 지수는 6월 8일이 고점입니다. 27,580. 네. 지금 27,071이 7월 15일이고 아직은 다우 지수는 26,60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취약하죠. 그리고 아마존 한번 보시죠. 급락에 대한 대반등 메꾸기 파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치고 나가겠느냐는 저 실적 발표 이후의 상황을 볼래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던 쇼크 나왔던 현재 위치를 유지하나 실적 재료 노출 이후에 아마존 주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애플 주가 보시고요. 위치만 보십시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보시고 가장 중요한 이제 7월 22일 날 이 테슬라나 아마존 주가가 저는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단기 네. 고점에서 급락했다가 다시 그거를 메꾸는데 이 테슬라가 7월 22일 날 실적 발표하면 우리는 23일 날 알겠죠. 그렇죠. 근데 23일이 참 묘해요. 네. 현대차 실적 발표합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하고. 그러니까 23일 날이 저는 빅데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또 목요일이고 목금 또 거기 보면 또 항상 고용지표 발표하는 맥점이고. 그래서 투자 판단은 어떻게 보나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지금 컨택이니 그다음에 언택이니 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컨택주의 현대차나 기아차 매매하신 분이 우리의 언택인 뭐 카카오나 네이버 매매한보다 수익이 더 커졌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6월 8일 날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고점입니다. 2217입니다. 그리고 2200 시도를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전 고점은 1월 21일 날 2277하고 2월 17일 날 2150. 여기서 쌍봉지고 급락한 다음에 지금 메꾸면서 2200을 두고 뭐랄까요? 공방전이 치열하다 그럴까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게 빨간 박스를 거놨는데 이게 왼쪽에 보이는 게 6월 8일 날 종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7월 20일 종가입니다. 그럼 보시면 삼성전자만 보시죠. 빨리. 55,000원, 54,000원. SK하이닉스가 89,000원, 82,000원. SK하이닉스가 한 달 받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3일 날 실적 때 8만 원을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이거 검증이 제일 중요하고 요새 삼성전자는 플러스 외국인이 매수 유지하는데 SK하이닉스는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IT에서도 삼성전자 롱, SK하이닉스 숏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보시면 요 수치를 한번 보세요. 네. 52주 최고가 대비 6월 8일 날에는 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상승을 추세를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14, 셀트리온 마이너스 4, 네이버 마이너스 14, LG화학 마이너스 9, 카카오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고점 찍고는 언택 종목들이 상당히 좀 깊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가를 한번 보시죠. 삼바는 67만 원, 73만 원, 네이버는 23만 원, 32만 원, 셀티는 26만 원, 그 다음에 32만 원. 카카오만 보시면 25만 원, 여기 31만 원. 네,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반 사이에는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숨고르기 조정하고 있고 그 갭을 현대차하고 기아차, 자동차가 메꿔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전 매매에서는 트레이딩 구간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어느 게 주도주 싸움은 저는 7월, 8월 달 실적 노출 이후에
진짜 뭐 좋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그 이후에 어떤 에너지에 어떤 호흡이 들어오냐 이거 판단하시는 게 더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 사이에는 키 맞추기 순환으로 종목이 순환만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전략이니까 실전 매매에서는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만만치 않은 장이다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더욱더 어려운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나스닥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아마존이 또다시 역사적인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하루의 상승률로는 거의 8% 가까운 게 2018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에 다시금 약간 올라오면서 반등을 하니까 다시금 순매수를 할까라고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른 섹터를 보자라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특히나 자동차 쪽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앞서서 또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현대차는 실적이 그래도 내수가 커버해줘서 뭐 그래도 나쁠 겁니다. 네. 그리고 기아차는 적자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35만 원대 카카오 매매하느니 오히려 32,000원대 기아차 매수하는 게 오히려 키 맞추기라든지 수익률은 더 날 거다. 네. 이 전략도 뭐냐면 상대 속도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왔을 겁니다. 앞으로는 저는 7, 8월 달에 9월 달에 그 공매도 재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그동안 급등했던 삼성바이오,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NC소프트는 숏 전략이 지배할 거고 네. 그 틈새로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녹십자, 넷마블, 현대차, 기아차 이쪽을 국영제나 반도체 쪽을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유지하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을 지지하냐가 가장 중요한 맥점일 것 같고 최근에는 오히려 녹십자나 넷마블의 상승 그렇죠.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면 이걸 수치적으로도 검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삼성바이오 제가 파란 색깔로 친 게 그동안 언택의 추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입니다. 이럴 때 저는 항상 중요해 보는 게 이 75% 능선입니다. 네. 52주 최저가와 최고가를 4등분해서 75% 능선. 삼성바이오는 70만 원, 그다음에 카카오는 30만 원입니다. 네. 그럼 딱 왔죠. 31만 원. 그러네요. 네. 넘어섰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전략상으로는 30만 원을 지지하냐 붕괴하냐 할 때 전략은 30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내가 생각하는 반을 한번 사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5만 원에서 7만 원 빼겠습니다. 네. 25만 원, 23만 원에서 지금 거기 첫 번째 들어간 거에 2배를 사겠습니다. 오히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야 언택주는 대응을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주식도 이제 23일이면 실적 발표하는데 말씀해 주시고 주가의 흐름은 너무 좋아요. 근데 전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네. 38만 원 오면 반 때려라. 실전에서는. 그리고 38,000원? 예, 네. 38,000원. 6월 3일 고점이고 쌍봉이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엘리어트 파동으로 미리 최고의 목표를 그려보는데 네. 실제 이 상승 파동이 성공하려면 이 상승 일파를 일로 놨을 때 이게 38.2 정도 에너지에서 꺾이면 안 되고 61.8이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42,000원과 45,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38.2는 어제 왔어요. 그렇죠. 어제 고가가 그 정도 수준이었죠. 예. 그럼 실전에서는 저는 반 매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제는? 볼래요. 네. 실적 보고 나쁘게 나왔어요. 나쁘게 나오겠죠. 네. 근데 시장은 35,000원을 안 깨고 실제 파동에서는 제가 선을 그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주봉상으로 기아차입니다. 네. 딱 그 38,000원 의미 있는 점에서 꼬리가 달리죠. 정고점이네요. 예. 저는 이 35,000원 선을 굉장히 중요한 하단의 맥점으로 보겠습니다. 악재가 나왔어요. 오히려 35,000원 흔드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다 반영됐어. 이제 미래가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45,000원까지 가는 파동으로. 그러면 오히려 아까 카카오 같은 게 오히려 급락에 대한 대반도 다시 빠지는 네. 이게 완전 C 소식을 저는 기아차나 현대차한테 실적 발표. 그러니까 23일이 그래서 D-Day. 23일. 예.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아마존, 테슬라 갖고 보겠고 네. 테슬라도 23일이면 이제 실적이 노출되는데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네. 거기서 이제 갈림길이 형성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흑자를 예. 내야 들어가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4번 연속에 이제 요번에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거고 네.
요번에 흑자가 나와야 들어가는 건데 글쎄요. 1,500불 기준으로 저는 오히려 매도해 놓고 결과를 보자. 너무 위치가 높다. 그래서 변동성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하고 실전에서는 그냥 키 맞추기 시소를 오히려 트레이딩을 이용하는 전략이지 이게 뭐 언택이 계속 주도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컨택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따라가면서 하면 오히려 애매하게 걸리는 다 위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그러니까 이용하는 그러니까 악재가 나올 때 오히려 분할 매수하고 그다음에 실제 실적 노출 이후에 진짜 유동성이 들어오는지 실적이 나빴는데도 유동성 들어오는 종목이 네. 키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탄력적인 움직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 여기서는 어떤 직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테슬라가 간단히 얘기해서 S&P 500에 못 들어가면 단기 충격파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1000불은 안 깰 거예요. 그러면 1500에서 한 1200, 300까지를 흔들었다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간 전기차나 뭐 수소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당히 부러질 겁니다. 그러겠죠. 예, 2배 정도 부러질 거예요. 2배예요. 테슬라 낙폭의 2배? 그렇죠. 예. 우리는 주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진다이아 나노신소재 13일 날 제가 이 그림을 보였습니다. 이거 보유하신 분들 매도하십시오라고 하고 오히려 20일 이평선까지 흔드나 보라고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종가로는 나노신소재는 조정하면서 21선 위협하려고 그러는데 일진다이는 아직 안 빠집니다. 네, 21선이 파란 거죠? 예, 파란 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보유하신 분 매도면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면 수소차나 지금 보면 어저께는 풍력이 강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풍력도 들여다보면 저는 먹을 게 안 보여요. 너무 위치가 많이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차, 전기차, 풍력 그러면 아이디어 안 나오십니까? 이제는 저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이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네. AI 중 아니면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건 IT 부품단. 요새 그래서 IT 부품단에 뭐 BH라든지 그다음에 뭐 뭔가 IT 부품단에서 순환 에너지가 자꾸 나오는 것도 이 징후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주도했던 특히 122격이 굉장히 높고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은 나는 더 갈 거야 라고 보다 어느 선을 딱 정해놓고 이 선 깨면 나는 리스크 관리할 거야 라는 실전 매매 접근을 하시고 네. 여기서 초보 투자자는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당할 위치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스. 이것도 약간 꼭지치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씩 자꾸 보죠. 요새 BH나 한국 주철관들이 제가 요 박스에서 19,000, 20,000원에 사놓고 이제 이게 순환이 되는지 또 한국 주철관은 또 7, 8, 9는 장마 또 수돗물 이런 게 단골매로 나오니까 그렇죠. 사놓고 기다리면 으쌰으쌰 나올 테니까 이런 걸 이용하십시오 했던 게 오히려 네. 효과적으로 요새 BH라든지 한국주철 급등하는데 요새 또 수도관 유축 문제는 계속 확산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BH 이쪽도 지금 급등해놓고 눌림목 주고 저는 다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폴더폰이라든지 OLED라든지 키 맞추기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일진다이아나 일진머티리얼스가 너무 급등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IT 부품단이나 폴드폰단이나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이라든지 뭐 블랙박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종목 보면 121선에서 이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리 뛰게 하면서 뭔가 숨고르기 조종하는 종목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길목 지키기 전략이지 이제 주도주로 무조건 선도 대장주 사갖고 레츠고 이거 부르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전에서는 차별화시키면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직관적으로는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 보입니다. 네. SKT&D, 디오. 이 디오는 또 임플란트, 수술용 또 연결고리의 헬스케어. 이 디오가 움직일 때는 또 미래컴퍼니나 큐렉스가 같이 연결되고 SKT&D도 이게 원래 부동산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이 기업이 풍력이니 신재생이니 앞으로 추진하려는 에너지가 현 정부의 그린 뉴딜 전략하고 딱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SKT&D를 눌림목대 사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제2의 일진머티리얼스나 일진다이아나 에코프로 비행 같이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급등한 거 잘못해서
매도 타임 놓치면 변동성을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30에서 50% 수익 난 건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그냥 평가이기지. 네. 그걸 내 걸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차익 실현을 해야 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전략을 조절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네, 상해종합지수. 예, 나는 이거 같아요. 미국은 지금 다우는 좀 뭐라 그럴까요? 힘을 잃고. 네. 그러니까 다우가 힘을 쓰면 제가 시각을 바꿀게요. 그 다음에 지금 빵 주식도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계속 지금은 퉁 빠지면 메꾸고 퉁 빠지면 메꾸는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운 모멘텀은 어디서 찾나? 저는 중국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게 이제 국영제가 돼 있고 우리나라에 또 갖다 얘기해서 내수에 직접 연관 있는 이제 면세점, 여행, 이런 또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다 여기에 연동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해 증시 보시면 제가 3,450에서는 한번 꺾일 거다. 그러나 직전 고점에서 지지하는 걸 확인해 보죠.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 방송에. 꺾였어요, 정말. 예, 여기 눌림목 십자 도지갖고 네. 3,181을 딱 찍고 어저께는 1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지가 됐으니까? 저는 또 한 달 조정받을까요? 한 달 반 동안 이때 이제 조정 파동을 A, B, C 네. 상승도 N 1, 2, 3 보잖아요. 예. 이거를 A를 지금 왔다고 봅니다. B 다음에 C가 이 7월 17일 저점을 저는 한 달 정도 느긋하게 볼래요. 8월 네. 17일 정도에 확인해서 이 위에서 있나. 그리고 위에나가 강세로 가나. 그 사이에 미중 간의 노이즈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5G, 그 다음에 5A, ZTE, 그리고 상해 삼성전자에 대적할 만한 반도체주 상장된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네. 이 상해 증시 에너지가 저점이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내수주를 보려고 그럽니다. 내수주야. 구체적으로 어떤 내수주요? 내수주도 많잖아요. 면세점하고 여행주하고 화장품주. 그러니까 그런 네. 종목들이 중국과 연동해서 에너지를 주면 이 시장은 2200이 저항이 안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랠리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IT를 볼 겁니다. 네. IT가 순환인지 주도하는지는 23일 날 SK 하이닉스가 8만 원 안 깨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같이 플러스 에너지가 나올 때 삼성전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나올 때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트레이딩 구간이고 길목 지키기고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생 시장과 연관해서 변동성을 이용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구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에서 오늘 꼭 기억을 하자라고 강조를 해주시고 싶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일단 파생 시장의 삼성전자 기준으로요. 55,000원을 삼성 치고 나가나 그리고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중요 맥장 하실 겁니다. 292.5. 292.5. 예. 네. 이게 지금 저항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287.5는 강한 지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로는 53,000원. 그래서 삼성전자 55,000원을 치고 나가냐 292.5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치고 나가나 이게 앞으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이 부분을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만약에 이게 저항으로 작동해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IT 부품단의 순환도 짧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핵심 부분 292.5, 55,000원 잘 기억하시고 저항으로 작동하나 지지로 작동하나 잘 체크하시면서 실전에 임하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